안녕하세요, 배가수준입니다. 네. 오늘은 얼마 전에 제가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제가 한 2년 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 치매에 대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한번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경찰 동원해서 막 찾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주변에 되게 많은 지인들이 사실은 우리 부모님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고, 그러면서 되게 많이 공감하고 또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또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타주에 계신 분인데 제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셨고, 되게 많이 공감이 가고, 그때 이후로도 사건이 또 한번 크게 난 적도 있었고, 겸사겸사해서 오늘은 한번 가족력,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치매는 뭐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뇌로다가 가는 그 혈관 어딘가가 이제 뭐 지방이라든지 이런 걸로 막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기억과 기억 부분이 이제 뭐 단절이 되고 그러면서 나오는 질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살이 많이 쪄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뭐 여러 가지 핏줄로 가는 노폐물, 나중에 이제 노년이 되어서 시니어가 되었을 적에 그 치매로 가는 연결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살을 막 빼려고 그러는데, 살이 뺐다가 또 다시 찌고, 뭐 뺐다 또 다시 찌고, 솔직히 이제 40대 중후반, 이제는 정말 후반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정말 살 빼는 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저희 뭐 가족용으로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도 지금 치매를 앓고 있고, 근데 채찍비자한테 물어보니까 보통 치매가 유전은 아닌데,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 가족에 이제 연달아서 있을 경우에 약간 유전성처럼 될 확률이 조금은 뭐 많아진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예전에 어머니가 한번 사라졌던 그 이후에 한 번 더 있었던 에피소드랑, 가족으로서 가족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은, 이제 와이프랑 저랑 다 밖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이제 아버님이 잠깐 낮잠 주무신 사이에 어머니가 사라지셨어요. 집에서 문을 열고 나갔는데, 다행히도 여기저기에서 뭐 봐준 사람이 있어가지고 트래킹해서 찾고 경찰에 신고해서 찾고 해가지고, 다행히도 또 이제 위에 있는 학교에서 어머니를 발견하고 집으로 모시고 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뭐 바뀐 거는, 어머니 뭐 몸이 여기저기다 이제 GPS 뭐 이런 거 많이 달고, 뭐 목걸이도 하고 팔찌도 하고 이것저것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머니가 다 어색하니까 다 빼버리고 다 귀신같이 제거를 다 해요. 그래가지고 뭐 다 무용지물이 됐고요. 근데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한국 여행을 갔어요. 이제 애들 둘을 데리고 한국 여행에 갔었을 때였는데, 그때도 한국 여행 가서 있었던 그 언젠가 갑자기 새벽에 아버님한테서 이제 뭐 전화가 오고 뭐 문자가 온 거예요. 그 새벽에 연락을 했더니 어머니가 또 사라지셨다는 거예요.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지금 운영하는 카톡방인 조그만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카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SOS를 쳤죠. 저희는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상태인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 사라지셔서 아버님이 혼자서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십니다. 조금 가서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때 도와주셨고, 와, 그때는 조금 정말 힘들었어요. 이제 어머니가 사라지고 한 두세 시간 있다가 다 모여가지고 여기서 수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근처에서 저희가 아무리 수색을 해도 어머니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경찰에도 신고하고 전부 다 뭐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그때도 와서 찾고 그러다가 한 서너 시간 만에 우연히도 제가 페이스북을 딱 열었는데, 그 페이스북에 한인회, 라스베가스 한인회에서 이런 분 이제 누가 어디서 발견해서 이제 앰뷸런스에 싣고 어디로 갔습니다 라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준 그 사진을 보고 저희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발견해서 찾게 됐던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치매를 앓고 있는 치매 환자가 있는 그 가족들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실 겁니다. 저희도 역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고요. 저희 집에서 밖으로 나가는 모든 문에 다 자물쇠를 잠가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집은 그라지 그 버튼을 통해서 나가는, 다행히도 어머니가 그라지 안에서 몇 번 이렇게 발견되긴 했는데, 그 버튼을 눌러서 문 여는 거는 모르셔서 다행히도 밖에 나가질 않았었습니다. 깜빡하는 사이에 밖으로 나가시면 어떻게 찾을 방법이 없어요. 정말 어떻게 찾을 방법이 없는 뭐 그런 겁니다. 이건 한번 또 예전에 있었던 에피소드인데, 아는 지인의
지인네 집에서 이제 다 같이 다른 가족들이랑 모여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7월 4일이라든지 약간 뭐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커뮤니티 안에 어떤 아저씨가 계속 차를 타고 뱅글뱅글 도시는 거예요. 어르신의 그 차 번호판을 보니까 베가스 사람도 아니에요. 베가스 번호판도 아니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번호판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계속 뱅글뱅글 돌고 있어가지고 저희 애들이 밖에 있고 그러다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아저씨가 이렇게 뭘 물어봐가지고 대답을 해줬는데 느낌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다행히 그때 저희 와이프도 밖에 있었고 이 어르신한테 계속 물어봤더니 배가 고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조금 이상했대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던 뭐 물이랑 뭐 야채라든지 이런 거 당근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조금 해가지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막 허겁지겁 드시면서 몇 개 와이프가 질문을 했는데 저희 집에는 이제 이 치매 환자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 몇 번 얘기를 해보고 안 거예요. 뭔가 약간 정상이 아니다. 가족이 있냐 물어봤더니 아들이 있다라고 그래서 그러면 전화번호를 알고 있냐 그랬더니 번호를 대줬는데 다행히도 제대로 된 전화번호를 대줬던 거예요.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 전화번호로다 연락을 했더니 이제 아들이 전화를 받았는데 샌프란시스코였나? 뭐 이런 데에 계셨던 그 아드님이 받았는데 아버님이 운전을 하고 나가셨는데 나가신 지 일주일이 넘었대요. 며칠 전에 그 차가 저기 중부도시 어딘가에 있는 데서 게스트스테이션에 한번 발견이 됐대요. 거기서 누가 기름을 넣고 기름을 넣으면서 거기서 카메라에 찍혀서 그러고 나서 벌써 2, 3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커뮤니티 안에까지 들어왔고 거기 안에서 그냥 이렇게 책받치기처럼 뱅글뱅글 돌고 있었던 거죠. 근데 다행히도 저희를 만나게 돼서 저희 와이프가 경찰에 신고하고 아들한테 연락을 해주고 아들은 경찰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이 돼서 나중에는 이렇게 뭐 만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에 한번 걸리시면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단기적으로 기억이 상실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고 있을 때 가다가 어디를 가는지 까먹고 그냥 하던 행동은 계속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멍 때리는 구간이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멍 때리는 구간이 많아지고 예전에도 뭐 말씀드렸는데 저희 외할머니 같은 경우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되게 혼자서 멍 때리고 먼 산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많으셨었거든요. 그랬던 외할머니를 보고 저희 어머니도 미국에 오셔가지고 되게 활발하신 분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되게 활발하신 분인데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차 운전을 못하면 어딜 가기가 힘들잖아요. 아버지가 어디 가시거나 그러면 어머니 혼자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집에서 뭐 TV를 본다고는 하지만 그건 역시도 그렇게 그냥 뭐 즐겁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초반에는 같이 안 살았거든요. 초반에는 어머니도 따로 어머니 아버지도 따로 계신다 그래서 근처에서 이제 아파트에 계셨었는데 그러던 시간들이 이제 멍 때리고 혼자 외로움 약간 요런 부분이 조금 그 치매를 가속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뭐 저희가 같이 이렇게 지냈는데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로는 이 치매 환자가 환자라는 걸 인정하기 전까지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나랑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상하게 돌변을 하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치매 환자인 본인은 기억에 이만큼 오늘의 시간이 있으면 시간 중에 중간에 요만큼 시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전에 시간이 기억이 났다가 중간에 시간이 다 기억이 안 났다가 갑자기 저녁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앞에서 뭐 점심 때 뭐 했어? 그럼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죠. 점심에 그 잊혀진 시간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요. 그냥 생각이 나는 대로. 그래서 약간의 소설을 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소설이 좋은 쪽으로만 가면 다행인데 대부분 좀 안 좋은 막 상상을 한다든지 그럴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가족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걸 기억을 못하냐? 금방 본인이 한다 그랬던 거를 왜 그걸 못하냐? 그러면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냐? 나는 거짓말한 적 없다. 그냥 본인은 본인이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궁지에 몰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뭔가 긍정적이기보다는 반대적으로 네거티브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약간 상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주변 가족들하고 계속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 기간이 제일 힘들어요. 그 기간이 제일 힘들고 어머니 혼자일 때 저희 가족 모두와 약간 대립이 되는 또 기억이 있는 순간에는 멀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없어졌다
이걸 기억을 못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족들도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이제 대립이 되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시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제일 힘들었고 그 시간 동안은 어머니랑 진짜 저도 말다툼도 많이 하고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설명이 안 돼요. 그냥 본인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하고 그냥 기억의 왜곡을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본인 말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가족들은 무조건 이 치매라는 질병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기 전까지가 정말 힘들고 인정하고 나면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치매가 되면은 시간이 거꾸로 가서 점점 어린이가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정말 맞는 게, 우리가 2살, 3살짜리 애기들이 뭐 그냥 하다가 오줌을 막 기저귀에다 오줌 쌌다가 우리가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오줌 쌌네 그러고 갈아주면 되잖아요. 근데 어른이 돼가지고 기저귀를 차는 것도 웃기지만 기저귀를 찼는데 오줌을 쌌는데 오줌 쌌다고 얘기도 안 하고, 그러고 오줌을 거기다 또 싸고 오줌이 넘치고, 그러면 우리는 어른이 그랬을 경우에 그게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치매 환자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아기가 돼서 지금 저희의 부모님은 그냥 한 3살, 4살짜리 아기 정도의 약간 그런 인지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는 저를 아예 몰라보세요. 제가 누군지도 아예 모르고 그냥 저 만나면 저한테 항상 존댓말 쓰시고 아기 같다. 그냥 아이처럼 그렇게 되는 걸로 그냥 인정을 하시면, 그러면 뭐 가족들은 그렇게 힘들지 않은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냥 치매는 그냥 질병이에요. 치매는 그냥 질병이고 무슨 뭐 악마가 든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더러운 질병도 아니에요. 더러운 질병도 아니고 그냥 안타까운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요즘에 진짜 고령화 인구로 접어들면서 정말 많은 인구가 이제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래요. 우리가 이제 60세가 넘어서 뭐 빠른 경우에는 진짜 뭐 40대부터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한 60대가 넘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치매가 온다라고 치면 나는 치매가 안 올지언정 내 배우자, 내 가족 누군가는 치매가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의 노년의 삶이 다 같이 힘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법은 그냥 항상 즐겁게 사는 거,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가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제가 뭐 저희 외할머니랑 어머니를 보니까 그냥 외로움이라든지 우울증이 가장 치매의 제일 무서운 그 근원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조금 피할 수 있으면, 그리고 지금 가족 중에 누가 치매가 있더라도 최대한 질병으로 인정을 하고 서로 가족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노력을 해야지 나머지 있는 다른 가족들도 조금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집에서 이제 모시고 있을 경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처럼 모든 문을 다 잠궈서 절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놔야 하고, 그 외에 혹시라도 잘못될 수 있는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약간 대비를 해놔야 돼요. 대비를 해놔야 되고, 제일 많은 게 그 카메라를 많이 두고, 그 다음에 제가 언젠가부터 그 소화기도 정말 많이 배치를 해놨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니가 가스불을 건드릴까봐 그런 것 때문에 소화기도 배치를 많이 해놨고, 근데 다행히 지금까지는 어머니는 주방에는 근처에 가지 않으세요. 뭐 옛날부터 어머니가 음식하고 그러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지금도 뭐 주방 근처에 잘 안 가시고 냉장고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래서 참 다행입니다. 그런 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이제 뒷마당에 수영장이 있지만 어머니가 뒷마당에 나가시지만 수영장 근처에도 가지 않으세요. 어머니는 항상 그 밖으로만 도시고 조심하시는 모습을 봐서 그것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이제 뒷마당에 이제 뭐 카메라도 있고 그러긴 한데, 나갔을 경우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도 이제 뭐 다른 일을 하고 계시다가 모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집에 알람이 이렇게 뭐 움직이는 알람이 있거나 그러면 자주 조금 쳐다보는 편이고, 혹시라도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자주 체크를 하는 편인데, 그렇습니다. 항상 준비를 조금 해놓고, 가족들은 항상 뭐 질병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가족들이 최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그래야지 모두들 조금 더 행복하게 삶에
삶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냥 또 최근에 이렇게 이메일을 받다 보니까 또 그분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저도 이제 또 치매에 대한 거 이것저것 또 오랜만에 찾아보다 보니까 그냥 요즘에 진짜 많구나. 치매 환자분들이 진짜 많구나. 그리고 더 이상 치매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이렇게 감춘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더 오픈을 하고 치매 환자임을 알리는 게 차라리 그 주변 사람들한테도 조금 더 좀 도움이 되고, 지금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가 가끔씩 어머니 모시고선 이제 친구분들 만나서 이렇게 하느라고 가끔 나가고 하는데, 아버지가 옆에서 딱 붙어 계세요. 딱 붙어 계시고, 예전에는 한번 사건이, 어머니가 이제 화장실 간다 그래가지고 화장실 들어가시고 아버지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빨리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한테 이제 대도 않는 영어로 다 해가지고 조금 체크해달라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나왔는데, 어머니가 이제 거기서 또 막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버지는 어머니가 울고 막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그 순간을 조금 모면하려고 이렇게 어머니를 이렇게 끌면서 가자고 막 이랬는데, 다른 외국 할머니가 와가지고 막 뭐 하는 거냐고 아버지를 막 제지하고, 그래서 순간 아버지가 너무 놀라가지고, 막 이렇게 SOS 해가지고, 이제 알츠하이머 뭐 이렇게 조금 설명을 조금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행히도 그 상황이 넘어갔는데, 만약에 그냥 진짜 오지랖 넓은 미국 할머니였으면 그 순간에 경찰 부르고 아버지를 신고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나마 아버지가 하는 게 이제 어머니 모시고선 드라이브 운전하러 나갔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그런 걸 하는데, 요즘에 너무 많아지는 질병, 치매, 또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치매 진행되고 있는 당사자도 힘들지만 그 가족들이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솔직히 치매가 걸리는 그 본인 당사자는 어느 순간인가 돼서 기억을 잃고 나면, 제 느낌으로는 저희 어머니는 더 이상 울지도 않고, 지금은 그냥 즐거우세요. 거의 매일 즐거우시고, 가끔씩 기억이 조금 돌아올 때, 그럴 때가 어머니가 힘드실 때예요. 기억이 돌아올 때 가끔 이제 지금도 외할머니를 막 찾는다든지, 할머니한테 가야 된다, 엄마한테 가야 된다고 뭐 그런다든지, 그럴 때가 본인이 힘들 때인데, 그 외에 평상시에 아무 생각이 없을 적에는 본인은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맛있는 그렇게 음식 해드리고 그러면 너무 맛있다고 즐겁게 드실 때 보면, 차라리 그냥 저도 지금 이 모습이 더 낫다, 예전에 그 기억이 막 깜빡깜빡 해가지고 우리 가족들이랑 다 싸우고 본인이 너무 힘들어하던 그 시기보다 지금이 어머니한테도 훨씬 좋고 가족들한테도 훨씬 좋은 시기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치매 환자랑 같이 살고 계시는 모든 가족분들 힘내시고요. 저도 앞으로 더 힘내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솔직히 이것도 역시 삶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부모님, 저희 치매가 온 어머니 때문에 제 삶이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냥 그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것도 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옆에서 서포트 해드리고, 아버지도 옆에서 서포트 해드리고, 그건 역시도 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이제 조금 어머님이 치매가 빨리 와서 그게 조금 아쉽고, 우리 아이들과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았고, 그 기억의 순간들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쉬울 뿐이지, 그런 거 말고는 그렇게 뭐 힘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So beautiful, so amazing. 애가 뱀이 이름부터 지나갔어.